요즘에 뭐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정치권에서 가장 바쁜 사람 하면 바로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일 겁니다. 어제도 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의사 아니냐?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했고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뭐 처방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약효가 잘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약을 안 먹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당이나 결국에는. 그 약을 먹이려면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있는,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주요 당직자들이 다음 선거에 불출마 선언하거나 험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 사람 보고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걸고서 지금 해왔는데 그걸 그만두겠어. 자, 이준석 전 대표의 멘토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요. 자, 인뇨한 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최지연 기자, 일단 두 사람이 어떤 면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한 4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방은 참 잘했는데 예.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하느냐. 예,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동안 이제 혁신안을 몇 가지 내놓고 이뇨한 위원장이 직접 뭐 영남 지역 영남 지역 지역구 의원들의 험지 출마, 또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 인사들의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처방을 내렸었는데 예? 실제로 당사자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어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처방받은 사람들이 약을 제대로 안 먹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어허.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의 멘토가 또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맺힌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반응을 보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글쎄요, 뭐 저도 뭐 이제 와서 맡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바로 저런 말도 있지만 본인이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뭐 직접 참여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예. 거기에 뭐 본인이 간섭하거나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신당 만드는데 마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단한 역할을 할 것처럼 지금 연일 그 김종인 마케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 생각은 달라요. 어디가 진심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간에 뭔가 신당 문제에 관해서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뇨한 위원장에 가서 좀 막아달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막기는 어렵다. 아마 이런 정도로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얘기는 했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드는데 김종인 위원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신당 만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선을 긋고 말씀드렸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이라는 건 날짜까지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12월 말 이렇게 날짜까지 얘기했다는 건데 실제 과연 될 것인지는 좀 그때가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신당을 뭐 만드는 거야 자유지만 만들어서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는 게 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아마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 거를 김종인 전 위원장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추진에 좀 차질이 빚어지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당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뭐 정치권 오래 취재하셨으니까 신당이라는 게 자, 만들 거야 하면 아, 나도 신당 갈 수 있어. 나 신당 갈 수 있다고. 나 안 잡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막상 만들어진다면은 가봐. 그러면은 아니 내가 간다고는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따라온 사람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당을 저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여러 건을 취재해봤잖아요. 예.
신당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래 뭐 열심히 하겠다는데 예. 열심히 해봐 뭐 이렇게 하고 뭐 마치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뭐 민주당의 비명계니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 민주당이 지금 더 이상 있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도 기대를 당연히 나타내죠. 그러니까 딱 자르질 않아요. 내가 안 가겠다 거기는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가능성은 남겨. 가능성을 늘 남겨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아,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구나. 뭐 이렇게 다 동그라미 쳐놨는데. 영표, 뭐 세모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신당을 딱 만들잖아요. 예. 그 중에 거의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게 저희의 경험이기 때문에 예.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지금 관심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준석 신당이 떴을 때 과연 거기에 합류할 것이냐. 영선이잖아요, 영선. 예.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라는 데가 어디 전국의 지역구에서는 당선시킬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뭐 지금의 추세라면 아니 지금의 추세뿐만 아니고 앞으로 뭐 12월이 되더라도 오히려 탈당의 명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인데 아마 앞으로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국민의힘은 상당히 변할 걸로 전 보거든요. 그럼 명분이 더 약하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신당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요즘 더 눈에 띄어요. 오늘은 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날 예정이랍니다. 뭐 계속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이쯤 되면 오히려 인요한을 못 만나는 사람은 당내에서 중량감이 떨어진다,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도부가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사실은 그 진솔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홍준표 대표도 만나서 전 대표도 만나서 또 쓴소리도 좀 듣겠다 이렇게 경청하겠습니다 막 이러면 예.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마음이 녹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두 분의 케미가 예.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어허, 예, 또 잘 어울리는 예. 두 분이다. 네, 어떻게 보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홍준표 대표와의 만남도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재미있게 그 광경을 보실 수 있고 또 모든 언론에서 아마 그 장면을 포착할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하긴 두 분 다 말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재밌는 단어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영어는 안 하겠죠, 설마? 예. 자, 그런가 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중진들 뭐 나가야 된다, 영남권 물러나라, 윤핵관도 어떻게 해라. 이러니까 국민들이 점점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요한을 동의하니까 인요한 입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현 대표입니다. 요즘 김기현 대표가요. 뭔가를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가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이제 울산 출마는 포기한 것으로 거의 이제 뭐 기정사실처럼 보도하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글쎄 뭐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실 걸로 알고 있고 김기현 대표께서 과거에 저랑 대화하시면서 네.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는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영광은 다 이뤘다. 그렇죠.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울산에서 뭐 3선, 4선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로 들려요.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가면 성공할 수 있을지, 김기현 대표 나가면 따라갈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 대표가 뭔가 결단하면 안 따라갈 수 있나요? 특히 뭐 윤핵관으로 불리는 상징적인 몇 분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 형식은 당을 위한 희생이지만 또 내용으로 보면 또 다른 토사구팽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중성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한 4위 정도 하는 분이 당 대표가 됐고 현재 지금까지 이끌어온 데서 이제 강서 재보궐 이런 데서 김기현 대표의 이제 지도성 이런 게 많이 이제 내려가서 현실적으로 총선을 이끌 수 없다 이런 행태에서 쓰고 버리는 카드처럼 보여서
뭐 물론 김기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이제 당의 어떤 이런 명령을 잘 뭐 핵심이 건의를 받아들이는 행실을 취하긴 하겠지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토사구팽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강하게 전달된다면 윤핵관도 따라하는 뭐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백무 위원님, 요즘 정치권의 제일 뭐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로 간다, 누구는 어디로 출마할 거다, 아니다 이번에 출마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뭐 겉으로는 지금 뭐 기자들이 물어봐도 다른 질문하세요 김기현 대표가 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어디가 가능성이 있을까 따져보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본인이 요구받은 것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김기현 대표는 다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불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올 것인지인데 어제 그 유상범 의원은 김기현 체제 1기에서 수석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의 의중을 꽤 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 뭐 김포 출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건 뜬금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불출마 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 친윤 그룹에서 누가 맨 먼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그 그룹과 김기현 대표 중에 누가 먼저 하느냐. 약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지금 그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 먼저 치고 나오면 오히려 관심도 받고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김기현 대표가 먼저 치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유상범 전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그 본인의 의중의 일단을 보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측근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모셨던 그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는 아마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친윤계라는 사람들의 그 잇따른 그 후속 불출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대목은 인요한 위원장이 자 불출마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면 아니 반응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저항을 못 해요. 그렇죠. 지금 저항 못 하죠. 대표도 친윤 얼마나 막강한 사람들인데 저항을 못 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민심 플러스 저는 윤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인요한 위원장 얘기가 아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가 아니고 인요한 위원장의 그 입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 이 혁신위원회를 흔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 창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네요. 그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친윤계 핵심들이 곧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얘기는 그게 무조건 뭐 윤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얘기일 것이다. 이런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 못한다. 자, 그래서 요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계속 주변에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되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별 반응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잘 넘어가나 보다. 뭐 박수는 못 쳐줘도 그냥 인정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 주변에 지금 석연치 않은 일이 있대요. 인요한 위원장 말로는 이상한데 누가 나 뒷조사하는 것 같아요.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뭐 민주당이 저 공문을 보냈어요. 뭐 병원으로. 뭐 무슨 뭐 징계 건이 있냐, 뭐 갑질했냐. 저도 봤습니다. 순천으로 또 보냈어요. 순천시에다가 우리 부모가 선교 사업을 5, 60년 해왔는데 거기 건물이 불법 건물. 이거 어제 원내대표한테 내가 좀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소. 나 민주당 사랑해요. 좀 그러지 마시오. 인요한 긁어부스럼이 많아요. 인요한은 선교사의 후손이지 성직자 아니에요. 잘못한 건 많아요. 그런데 좀 번지를 흘리지 마라. 원내대표. 원내대표라면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뭐라고 했다는 건데 여보소 그러지 마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스스로 밝히면서 더 알려진 건데 이제 본인이 몸담았던 순천시청이나 그 세브란스 병원 등의 민주당 발로 공문이 온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여기에 재직하고 정확한 경로로 재직이 된 것이 맞느냐, 뭐 임명된 게 맞느냐, 뭐 이런 문제부터 뭐 검증을 좀 해보기 위한 도구로서 자료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혹시 전에 뭐 인사 과정에 청탁은 없었는지 뭐 이런 거 알아보겠다? 예, 그렇죠. 뭐 실제로도 임명이 되자마자 어떻게 의사가 된 거냐, 뭐 대대로 지금 의사 집안인데 그 당시에 뭐 의사 시험 딱히 안 보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사가 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인류한 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 뭐 가정사, 가족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야당에서 나왔던 건 맞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각 기관의 공문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검증해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류한 위원장이 이거 참 유치한 짓이다 이러면서 자제를 당부하는 말을 지금 저렇게 공개적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딱히 이걸 파악하고 있지 않다. 뭐 원내 지도부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했는데 원내 지도부에서 이걸 뭐 작정하고 인류한 위원장 검증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까지는 전혀 아니다.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인류한 위원장은요. 조금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여보소 그러지 마소라고 했지. 취임부터 뭐 민주당한테 뭐 쓴소리 한 적, 나쁜 소리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김은경 위원장 때는 김은경 위원장 뭐 임명되고 며칠 안 지나서 막 발언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문제되는 발언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 문제, 뭐 과거 뭐 무슨 뭐 이력 이런 거 문제된 적 없어요.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비판 안 해요. 오히려 뭐 셀프 디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디스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더 낮추는 겁니다. 이런 행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그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칼을 들고 막 그 갑질하는 느낌이 들면 국민들도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혁신위원장이 와가지고 혁신을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그 겸손하고 더 낮추고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 지금 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0m 앞에서 영어로 사실상 면박당하고. 수모를 당하지요. 근데 느낌이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해준다. 수모를 당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요. 사실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하면은 다 느낌이 뭐냐면 너무 힘이 세고 왜 집권 여당이라는 거는 힘이 세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근데 뭐만 조금만 하면 다 오만해 보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그 인유한 위원장이 반감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장면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누군가는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인유한 위원장이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다. 그럼 이준석 앞에서 그 당했을 때 왜 당장 반응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사실 혁신위원장으로 처음 임명될 때는 상당히 정치 경험이 없어서 한계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좀 기대보다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 하면 그 당의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당의 어떤 정책 비전을 손을 보는 형식인데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비대위원장 역할을 한 절반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조성하고 뭔가 당에 가야 될 방향의 바람잡이를 하면서 아주 뭐랄까 갈등 요소는 피하면서 인적 요소, 즉 인간적 이런 요소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죠. 응급 처방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당이 바뀌려면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국민들이 보기엔 좀 시원해 보이는데 또 단 하나 문제는 뭐죠? 예를 들면 반대인 이준석 이런 대표들이 원인은 대통령실이나 이 당 대표한테 있는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를 다 손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의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자, 뭐 총선이 다가오면 올수록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신당론이 솔솔 불면서 정치권의 이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요즘에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랑 접촉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어제 제가 직접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 5선 중진 의원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요. 우선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은 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어느 거는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어제 이상민 의원과 직접 신통방통이 통화를 했고 다른 곳에서도 저런 얘기를 했는데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건 좀 늦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12월 말쯤에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데 더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민주당 의원 중에 이상민 의원 말고 또 합류할 사람, 아니 뭐 이상민 의원이 합류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상민 의원의 입장은 지금 그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을 떠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그거는 한 달 내로 결정을 하겠다는데 자 그러면 떠나서 어느 당으로 가느냐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준석 신당이 뜬다고 하니 12월에 그것도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겠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이상민 의원의 의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 여러 정당 지금 많잖아요. 무소속도 있을 수 있고 이준석 신당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제3의 선택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가능성을 어느 한쪽은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하다 보면 본인의 선택이 하나밖에 안 남는 수가 생겨요. 그거를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탈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당과 같이 할 건지는 다 열린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수의 매체들이 마치 이준석 신당으로 갈 것처럼 기사를 쓰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마 의중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질문으로 지금 두 분 화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보시죠. 한 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5선 의원 그리고 한 분은 영선입니다. 그런데 영선인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준석 대표 누구 비판할 때 당 비판할 때 대표까지 지낸 사람을 대표 출신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럼 누가 앞장설 건데요? 5선이 앞장서야 됩니까? 전직 당대표가 앞장서야 됩니까? 나이 차이도 나고 정치 경력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앞자리를 내줄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내주겠죠. 이걸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준석 신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그 밑에 가서 공천받아서 배지 한 번 더 달자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현재 소속이고 이준석 전 대표와는 아마 실제 이런 신당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마 철학이 대단히 다를 거다. 전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취재하시니까 지금 비명계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뒤숭숭한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지금 친명계에 이제 휘둘리면서 비명계 의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고 특히나 공천이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비명계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비명계 의원들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최 의원께서 잘 보신 것 같은 부분이 지금 이상민 의원과 통화를 해봤다는 김종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민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다소 부각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당을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다른 데 합류를 하게 되더라도 그게 이준석 전 대표와의 합류일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게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구나 다 아는 보수 인사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밖에서 당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총선 이후에는 다시 국민의힘 본류로 합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당에 민주당 의원들이 섣불리 합류를 했다가 나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본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의원들은 그럼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 그러니까 탈당은 할 수 있지만 보수계 인사들과 손잡아서 당을 새로 꾸릴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 비명계 인사들의 얘기고요. 다만 이제 탈당을 둘러싼 얘기는 조금 엇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내부에서 쇄신하고 혁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일부 있고 지금 오늘 아침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면 그래서 공천까지도 담보하지 못하고 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굴러가면 친명계로만 간다면 그 이후에는 신당 창당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론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과 이준석 신당에 가겠다는 얘기는 천양지차예요. 근데 이준석 따라가면 낙동강 오리알 될 것, 요거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일단 그 가능성은 있는 게 이제 정치라는 게 뭔가 이제 주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보수 진보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한 30 가해 있다면 가운데가 한 40 있는데 이 40도 사실은 20 나뉩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도 진보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는데 민주당 성향에 지금 어쨌든 친명이 아닌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의 대체적인 정치적 성격은 중도 진보인데 이분이 이제 이준석과 손을 잡는 거는 만약 이것이 3당 체제가 돼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세력과 세력으로 잡을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소수나 개별적으로 간다면 여전히 이준석 주도의 신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출신으로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민주당 비명계가 탈당을 당장 한다든가 신당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행보를 보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까요?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실제 지방에서는 지역구에 내려가면 비명계 의원들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찾았다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일부러 숨었네 불이 켜져 있구만 있어 안에 문 좀 열어주세요 김정민 나와라고 1,000원짜리 당원을 무시하는 김정민 자 우리 1,000원짜리 당원들 왔습니다 김정민은 민주당에서 꺼져라 예,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논산까지, 지금 김종민 의원은 논산이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집회 이름이 오래된 수박 김종민 응징 집회입니다. 이렇게 제목까지 붙여서 집회를 벌였는데요. 이 시위에 앞서서 SNS를 통해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버스까지 대절을 해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인원들이 수박 모양의 모자를 쓰고 민주당에서 꺼져라, 김종민 넌 역적이다,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저렇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살해 협박글을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바가 있어서 지역구에서는 신변 보호,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런 시위까지 이루어지면서 아마 보호 조치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렇게 움직이면 그래 그럼 나는 이번에 김종민 민주당 인사 중에 일부는 김종민 지역구로 한번 나가볼까, 저기 좀 약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점점 더 김종민 의원은 이 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 그래서 지금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데 계속 나 방해를 할 거예요. 나 진역 가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인간은 민주진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 그 이상도 귀하다. 반역자죠, 반역자. 이영차 왔습니다. 여기 왜 저는 여기 종로당이고. 됐어! 어디 하구나 이놈네! 어디 감히 이제 뒤통수에 칼 묶어서 어디 가 여기! 너 기다려! 배신 때려놓고서 무슨 소리야 어디 가! 자, 저렇게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다른 당 사람도 아니에요. 내 편입니다. 내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당선이 되려면 저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의 지지자들 역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소문이 계속 하다 보면 사실처럼 느껴지니까요. 지역에서 정치하시는데 저런 일 당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사실은 글쎄요, 상상이 좀 안 가는데 많이 당황하겠죠, 사실은.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하는 거라고 보여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내려갔잖아요, 서울에.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럼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약자의 편이세요. 예, 그다음에 이 상황을 또 주민들께서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언론에 지금 이 개딸들의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정심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예.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아무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당에 정치에 별로 관심 없던 분들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되면은요, 저건 어떤 그 당 내에서 정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고 이런 건 다 오케이잖아요. 근데 저 정도 되면 폭력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당대표가 제명 딱 심한 사람 한두 분을 그냥 앞세워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폭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폭력. 게다가 전에는 무슨 얘기도 나왔죠? 총알이라는 말도 나왔었잖아요. 자,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좀 그만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유, 나도 문자 폭탄 받아요. 나도. 그냥 그러고 끝.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따끔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좋게 말하면 가슴이 너무 뜨거우면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거고요.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저 안에 상대방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첩자가 와 있을 정도로의 어떤 심한 폭력적 언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첩자가 있는 것 같이. 반사익 이렇게 당에서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반사익을 상대한테 주게 되고 결국 어떤 당이 분열되는 어떤 이런 맹분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당을 사랑한다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것을 수수방관하면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